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5년 시험이 끝났죠. 손해평가사 시험이 끝나고 20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뭐 올해 이제 조금 안타깝게 이제 좀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으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해평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쭉 시험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6년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손해평가사란 뭐냐? 손해평가사. 이게 농작물에 이제 피해 발생할 시 농작물이라는 그 논과 밭에다 심는 작물들 있잖아요. 벼, 뭐 콩, 요런 것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현장 가서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했는가 요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일을 해야죠. 현장 다니면서.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막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맞는 일이에요. 이게 현장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가다는 아니에요. 노가다는 아니고 현장 가서 뭐 과수 같은 거 이렇게 가서 피해 현황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말을 많이 들어봐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손해평가사로 적합하신 분들, 지금 요걸 잘 봐야 돼요. 누가 공부하는 게 적합할 거냐.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고 나면 수입도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손해평가사가. 그래서 이 시험에 적합하신 분들은 이게 정년하시고 연금 같은 거 타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퇴직하고 그러려면 무슨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좀 수입이 좀 있으면 좋죠. 연금 플러스 수입. 요런 분들이 적합해요. 요걸 해가지고 가정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이러기에는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금 같은 거 있고 부가적으로 집에서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적당히 올리고 그런 자격증으로서 딱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시험이 이렇게 보면 말들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매년 응시자 있잖아요. 응시자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거든요. 2차 응시자만도 항상 한 10,000명 정도씩 응시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응시를 하느냐? 일단은 첫째는 많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거 많이 찾아봐도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요.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는데, 손해평가사 장점이 뭐냐면 영업을 안 해도 돼요. 영업을 요렇게 일 주어진 거 제가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퇴직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러기가 적당한 가장 적합한 일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뭐 주택관리사나 뭐 이런 것들 다른 자격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영업해야 돼요. 근데 손해평가사는 영업을 안 하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나이를 많이 드셔도 할 수 있다는 거. 나이 80 먹어도 자기 체력만 유지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자격증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운영체계, 이제 손해평가하는 업무 있잖아요. 운영체계를 보면 이 주관은 NH농협이 주관을 해요. 이 사고가 나면은 계약자들이 딱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NH농협이 이렇게 일을 배분을 해줘요. 이렇게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 크게 보면 손해사정법인이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게 손해사정법인에서 하던 일인데 이게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니 평가가 안 되고, 그 농민들 계약자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도입한 게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전문가를 이렇게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그런데도 이 자격증이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정착이. 이게 일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냐면, NH농협이 있고, 농협에서 거의 손해사정법인 있잖아요. 여기서도 큰, 뭐 1군, 2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군, 2군, 뭐 3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1군에다가 거의 일을 몰아줘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여기서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품목도 다 평가를 안 해요. 저가전 종합하고, 뭐, 과수나 벼 있잖아요. 요런 거하고, 가축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손해사상 법인에서 하거든요. 손해사정 법인은 잔품목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저가전 종합에서 이제 저가 후 착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일이 손해사정 법인에서 일을 먼저 다 주고 여기서 일손이 부족하면은 협회로 이렇게 넘겨주는 꼴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회는 지금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이 협회는 주로 손해평가사들이 소속돼 있어요. 주로 손해평가사들이 여기 소속돼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든요. 손해사정법인에는 손해평가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쪽 손해사정법인에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 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손해사정법인은 손해평가사도 일을 할 수 있고 손해평가사 자격증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 협회 소속 손해평가사들은 자기 책임하에 나가요. 손해평가사들 도장 찍어서 나가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여기 이제 손해사정법인에 속해 있는 손해평가사들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안 나가요. 손해사정법인 대표 책임으로 나가요. 대표 책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자격증 따가지고 손해사정 법인 가면은 손해평가사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사정 법인에서 손해평가사 뽑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없어도. 이쪽에 참 그래서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손해사정 법인 위주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젊으신 분들,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해요. 주로 이제 50대까지는 좀 받아주는데, 60 넘어가면 잘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여기 가서 하면은 수입이 훨씬 많아요. 이쪽이 훨씬 많겠죠.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 4대 보험 같은 거 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런 체제로 운영을,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기득권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탄탄해요. 지금 이쪽 기득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단합을 해가지고, 손해평가사들이 단합을 해서 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손해평가사들도 이렇게 일을 가져올 수 있게 그럼 요 체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손해평가사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먼 훗날의 얘기고, 그래서 제가 손해평가사 위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요렇게 조금 보시면 돼요. 자, 수입은 당연히 이쪽에서 일을 조금 하니까 이쪽 소속 손해평가사들이 그 급여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보면 지금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요 정도 수입 올리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법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인에서는 한 2,000에서 한 3,000 정도? 요 정도 수입 지금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이,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많아요.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현재 요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평가사로서 저가밭이 공부하실 분들은 요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다. 요런 걸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게 뭐 손해평가사 자격증 따서 벼락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보단 더 좋은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손해평가사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손해평가 자격증이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격증인데, 지금 제대로 지금 자기 밥그릇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손해평가사들이. 그리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한참 지금 막 퇴직해갖고 나오잖아요.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지금 사람이 많아요. 지금 포화사 50대, 60대 있잖아요. 이 인구들이 엄청 많아요. 많고 할 일은 없고 퇴직은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수입이 없고 뭐 그렇게 없다고도 이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1년에 10,000명씩이나 이렇게 응시를 할까? 계속 말썽도 많고 돈도 못 벌고 한다는데. 그런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보다는 돈은 나 연금 받고 무슨 일이라도 조금 해야겠다. 그리고 수입은 한 1년에 1,500만 원 정도면 나 만족한다. 요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이렇게 손해평가사 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가 볼 때 2, 3천만 원 정도 수입은 돼요. 이게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은 많아요. 이쪽에 손해사정법인 1군 같은 데는 일이 넘쳐요. 넘쳐갖고 다 소화를 못 하니까 못 오고 있거든요. 손해평가사 쪽은 지금 일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라.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조금 아시고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요거는 내가 과감없이 좀 객관적으로 조금 말씀하신 거예요. 막 학원 같은데 내가 뭐 학원도 아니고 내가 카페에서 이제 강의하고 그러는데 요거 내가 막 현우 씨하고 막 좋으니까 공부해라 뭐 몇천만 원 번다 그렇게 제가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적합하다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은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상법보험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이 있고, 농학개론 및 재배학,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이제 원예 작물학. 쉽게 해서 재배학이죠, 재배학. 1차는 이 상법은 보험편 문구 그대로 나와요. 문구만 좀 바꿔서 나오거든요. 이게 농업재해보험도 법령 그대로 나오고, 이쪽도. 그러니까 농학개론은 재배학 및 원예 재배 작물학이 좀 까다로워요. 요거는 공부 맘먹고 한 10일만 하면 80점 이상 맞아요. 이건 내가 장담할게요. 이거는 한 10일만 하면은. 농업재해보험법도 이것도 한 10일만 하면은 요것도 80점 나와요. 근데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은 이 과목에서 이제 손해평가사 2차 2과목에서 공부하는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간단한 거 나와요. 아주 쉬운 거. 그런 거는 거저먹기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이 점수 따기가 더 쉬워요. 요건 80점 이상, 공부 좀 하시면 80점, 90점 나와요. 이거 법령 그대로 나오고 문구만 조금씩 바꿔놓거든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도 법령 위주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배하고 원예작물학 있잖아요. 요게 조금 요게 문제. 예전에는 좀 쉽게 나왔었어요. 이것도 그냥 대충 공부해도 꽈락은 면하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많이 물어봐요. 기본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책 두꺼운 거 가지고 공부하고 군다고 해서 이거 고득점 못 맞아요. 이거 점수.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런 문제를 좀 내놓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갈수록 더 그래요. 단순 암기보다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광합성이 뭐고 뭐 필수 원소가 뭐고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물어보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그래서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최근이나 그러니까 10회 때나 9회, 8회 요 정도 기출문제 있으면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조금 변형시켜 갖고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내줘요. 요렇게. 그리고 10문제 넘어야 꽈락을 면하잖아요. 요거는 꽈락만 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60점만 맞은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60점 맞을 수 있어요. 기출문제만 잘 풀어보고 그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기출문제만 꼭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쭉 풀어보시고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런 거. 그렇게 하면은 요것도 60점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농학개론조 재배학도 요것도 한 달 공부하면 충분해요. 그냥 한 달 공부하면 넘쳐. 그런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 연세가 있고 그러시는 분들이 때문에 불안하시면은 농학개론 재배학 먼저 한번 쭉 보세요. 재배학을 먼저 한번 쭉 보시고 요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세요. 나중에 시험 한 달이나 2달 남겨놓고도 충분하니까 미리서 하지 마세요. 이거 재배학만 한번 용어도 모르고 그런 낯설으니까 공부 한번 쭉 해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한 달이나 남겨놓고 기출문제나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무료 강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비싸게 주고 공부하지 마세요. 책 한 권 사가지고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저희 카페도 1차 다 강의 내가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그 다음에 책만 하나 이렇게 좀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그렇게 그리고 1차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통과 의뢰예요. 통과 의뢰. 그냥 합격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시험도 아니야. 70% 이상 합격이에요. 1차는. 쪽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1차는 이게 통과 의뢰로 이렇게 조금 해놓냐면 이게 상업성도 좀 있어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주관하는데 거기서 수수료 수입이 있잖아요. 2차 수수료 수입 같은 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1차는 통과 의뢰로 패스 해주는 정도거든요. 제가 제 말 여러분들 막 1차 가지고 100개월씩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돼요. 불안하시면 재배하고 원예작물 한번 먼저 공부해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한두 달 남겨놓고 요것들 다시 좀 공부하시면은 이거 상법이나 이런 것들 법문 좀 읽어보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다 고득점 많고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2차예요. 2차 시험인데 2차가 이제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거든요. 1과목은 뭐냐면 농작물 재배보험의 가축재배 이론과 실무라고 그러는데 쉽게 해서 요렇게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잖아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재해갖고 피해가 왔을 때에 보험금을 줘야 되는 평가해갖고 보험금을 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들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1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과목은 손해평가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2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과목 이렇게 조금 좀 잘 하셔야 돼. 근데 이제 1과목이 2과목화 되고 있어요. 지금 회차가 쭉쭉쭉 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1과목도 막 계산 문제가 막 많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1과목이 거의 2과목화 되고 있거든요. 1, 2과목 지금 막 거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있는데. 근데 이제 2과목 잘해갖고 보험금 계산은 같은 거 하면은 1과목도 좀 커버가 된다. 근데 2차 시험은 연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1년 가까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 2차 시험, 이게 이제, 이 2차 시험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래요. 요게, 공부를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공부 바짝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들은 좀씩 책 보면서 풀 수 있어요. 기본 문제들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2차는 여러분들 서술형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직접 쓰고 풀고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기본 문제 풀어가지는 안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숙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계산기 사용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복합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한 3개월 정도면 이해하고 문제 풀고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이 시험을 너무 쉽지 않아요. 이 시험이 쉽지 않은데 쉽다고 생각해갖고 한 3, 4개월 정도면은 자기 정도 막 손해평가사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막 강사들도 너무 막 학원 같은데 쉽다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만 하면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막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금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막 다른 자격증도 많이 땄는데 요거 3개월이면 끝나지. 그래가지고 3개월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이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좀 막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하고 숙달시키고 계산기 사용도 좀 하는 거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있잖아요. 문제집 같은데 문제집을 갖다가 여러분들 해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집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 선택을 해서 요거를 한 10번 정도 이상, 10번 이상 풀어봐야 돼요. 10번 이상. 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풀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험에 다 합격해요.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한 10번 이상 풀면은, 근데 문제집을 갖다가 10권을 갖다 푼다. 시중에 있는 거 다 사가지고, 요런 것보다는 괜찮은 문제집 있잖아요. 괜찮은 문제집 해갖고 10번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2차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봤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손때 묻히고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이게 딱 박히거든요. 이쪽 있는데.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2차 공부는. 이게 서술형인 거 풀어야 되고 써야 되니까. 근데 문제집 10권 푼다고 그래서 한 권 푼 것보다 10권 푼 것이 훨씬 효과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눈에 익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선택할 때게 잘 선택해야죠. 문제집을.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되어 있고 조목조목 다양한 문제로 기본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쓱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갖다 잘 선택해야죠. 조목조목 나와 있는 거. 날림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 사갖고 10번 풀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집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이 시험 여러분들 내가 보면은 그래요. 막 3번 떨어졌네, 4번 떨어졌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시험 보는 스킬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요거, 한 1년 가까이 공부하면 다 합격해요. 합격하고, 요게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 이 손해평가사 강의하고 강사들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한 1년 공부하고 시험 바로 합격하고 바로 강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내용이 처음에 낯설어서 그러지, 이게 처음에 이게 용어도 모르고 막 낯설으니까 그러지,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다 보면 그 내용이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갖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나.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쉽게 접근을 해서 강의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11회 기출문제거든요. 2차, 11회 2차. 기출문제인데, 사실 11회 2차가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회, 근데 그 전에 쭉 배우다 보면 5회 있잖아요. 5회 때가 조금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것이 지금 본다는 문제는 쉬운데, 그 이전에 안 나오던 부분에서 막 문제가 다 나와버렸거든요.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11회 시험 보고도 여러분들 지금 엄청 여기에 조금 저기 하잖아요. 시험 패턴이 지금 갑자기 좀 막 어렵고 점수들이 안 나온다고 조금 막 이렇게 불평분이 많잖아요. 5회 때는 더 심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5회 때는. 이쪽에 있는데. 못 보던 패턴에서 지금 이번 11회 시험이 5회 대자보다고 보시면 돼요. 5회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문제도 5회는 그때 20번 같은 거 완전 품목하고 품종 잘못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완전 15점도 이렇게 추가로 주고, 다른 문제도 그냥 문제마다 그냥 뭔 흠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가 없이 막 그렇게 내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11회가 이제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11회가 또 요렇게 약간 그런 성향을 좀 보였어요. 똑같은 현상이 또 한 번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11회 시험도 5회 때는 완전히 막 오류가 오류 투성이었고, 근데 11회 때는 이제 문제의 흠집은 많아요. 흠집은 많은데 이거 완전히 막 오류다, 또 막 그렇기도 주장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흠집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10회에 비해서도 10회 작년 시험 있잖아요. 10회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1.5배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한 1.5배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11회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채점을 하면, 제 생각이에요. 정상적으로 채점하면 합격생 50명에서 100명 나오려나? 그 정도나 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력으로 60점 넘은 사람이. 5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회 때는, 그냥 물론 5회 때는 3,000명 봤거든요. 3,000명 정도 봤거든요. 시험 2차 응시를. 요번에는 한 10,000명 가까이 응시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많이 다르죠. 5회 때도 정상적으로 처음에 채점했을 때 30명도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합격생이. 근데 나중에 이제 150명 정도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이쪽에 갖고.
한 5% 정도, 그래갖고 5% 정도 이렇게 합격시켰거든요. 5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 시험도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이 맞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냥 채점 해봐야 되고, 정상적이라면 50명에서 100명 나오면은 자력으로 60점 넘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그냥 드라이하게 채점했을 때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뽑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좀 더 뽑아줄 거예요. 몇 명을 뽑을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수험생들 시험 문제도 문제예요. 물론 수험생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하신 분도 있는데 다 떨어질 만큼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좀 쉽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합격할 만한 데로 가서 쫓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기 편한 대로 쫓아가서 공부하거든요. 공부하기 편한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내가 저기 시험을 합격할 만한 데로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기 편한데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시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시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엔 시험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맞는 데 찾아가서 좀 공부하시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게 공부해갖고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닭가는 두 가지죠. 강사의 강의력, 전달력과 아는 걸 잘 전달을 해야죠. 그 다음에 문제가 좋아야죠, 문제가. 최근 트렌드나 이런 데 맞게끔 기본부터 심화까지 문제가 잘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져 있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2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게 강사가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수험생들이 공부해갖고 합격하는 거지. 이쪽에 처음에 공부할 때 개념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강사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요,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제가 잔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게 겁먹고 막 시험이 어렵다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해서 그러죠, 좀 제대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요번 시험이 쭉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험, 이론, 이거 조금만 알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2번도 마찬가지고, 요건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 그냥 두는 점 쓰고, 3번도 그렇고 그냥 교재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금방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렇게. 자, 5번은 조금 응용해놨네. 4번도 그렇고, 이게 병해충, 요런 거, 1급이나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병해충은 반드시 이제 암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뭐, 이건 급부반대 금융 원칙에 의해서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것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재만 이렇게 조금만 응용 능력 있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 6번에서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6번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오다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문제 6번에다가 어느 날부터 뭔가 지금 위에 이 시험이 요런 형태로 바뀐 게 지금 8회 때인가 9회 때부터 그래요. 8회 때인가 9회. 그때부터 6번에다가 지문도 길고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를 딱 배치를 시켜 놓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또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6번에다 시간을 많이 걸리면서 이렇게 멘탈을 다 나가게 만들어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6번에서 딱 보면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쭉쭉 가다 보면 내용이 지문이 길어서 그런지 쭉쭉 읽다 보면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아는 내용들이고, 요것도 이렇게 평년 수학량도 구할 수 있고, 쫙쫙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고 이렇게 쭉 풀어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최소한 15분에서 20분 풀어야 돼요. 20분. 그러면은 이 문제 6번에서 15분에서 20분 걸려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짝 넘기고 이제 안 풀고 패스를 한다. 그러면 7번으로 이제 가본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서 한 20분 걸려요. 근데 이거 20분 걸리더라도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많아가지고 답도 제대로 이렇게 딱 해서 답까지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많이 접해본 사람들도 실수하게 딱 좋게 딱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대로 15점 다 받은 사람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뭐 몇 명 안 돼요. 이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15점 다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넘겨버려야 되거든요. 문제를 넘기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 6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 7번 가보면 더 심나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것도 천천히 풀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것도 제대로 풀려면 한 20분 풀어야 돼요. 20분. 그래서 요 6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6번 넘기고 7번을 넘어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니까 7번에다 또 이렇게 딱 이런 문제를 넣어버렸거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6번하고 7번 넘기면은 이제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막 흔들려요. 근다고 해서 요걸 자꾸 풀었다. 요걸 자꾸 푸른 사람들 요번에 점수를 좀 못 받았어요. 6번하고 7번. 요게 벌써 20분, 40분 걸려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가 답을 제대로 맞힐 수도 없고. 그래도 5점짜리 몇 개 풀고 그러면 7번 왔는데 벌써 50분 지나버리면은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당황해갖고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6번하고 7번을 빨리 넘겨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넘겨버린 사람들은 의외로 점수가 좀 60점 이상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8번은 또 쉽냐? 문제 6번하고 7번은 넘겨 8번도 또 만만치 않아요. 요거는 그렇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요런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연습해보지 않은 분들은 또 당황해요. 지문이 또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무너지게 만들어 놨거든. 의도적으로 그냥 딱딱딱 6, 7, 8번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보면 천천히 보면 또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시험장에서 긴장해갖고 푸는데 이렇게 배치를 해놔버리니까 여기서 많이 당황해갖고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다 아는데 공부를 많이. 그래서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요것도 쭉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8번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은 이제 문제 9번부터는 정말 이제 거저먹기 문제들이 나와요. 보험기간, 요거 5점짜리라 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15점으로 또 내놨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10번 뭐 2과목 이렇게 해갖고 쭉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좀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뭐 경주마 같은 거 자기 부담금 산출하는 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요령이라는 그래. 몇 번을 넘기고 요건 제끼고 넘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풀어야 돼요. 요렇게. 앞으로는 이제 시험을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6번하고 7번하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이렇게 다 하거든요. 아, 이제 6번하고 7번 보면 넘겨버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6번에다 또 다 매년 패턴을 또 바꿔가거든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그래서 이 시험을 왜 그렇게 문제를 패턴을 바꾸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정 부분 딱 픽스가 돼 있고 응용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고득점을 맞아버리니까 학습량도 옛날 많아지고 다 합격점에 그 6점 이상짜리를 너무 많이 합격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시간을 많이 걸리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거든요. 그런 문제 내놓고.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부터 빨리 풀어서 과락을 면하고 내가 아는 문제부터 빨리 풀어가지고 다 합쳐서 120점을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균 60점이 나오니까 1과목, 2과목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시험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물론 그런 시험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놔야죠, 일단. 그래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2과목 문제 11번 같은 경우는 적과점 정보 공부한 사람들은 요거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예전 같으면 15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 5점짜리인데 요거 일단 11번 같은 경우 풀 줄 알아도 넘겼어야 돼요. 요번 시험 볼 때게. 그래야 다른 문제를 더 15점짜리나 푸는데 이것도 푸는데 꽤 시간 걸리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알아도 넘겨야 돼요.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문제 12번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좀 풀고, 알면 풀고, 여기 이제 블루베리나 뭐 두릅 같은 거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조사식이 나오라 해서 했는데 좀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5점짜리 같은 거 시간 걸리고 내가 조금 아리까리하고 답이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바로 넘겨야 돼요. 그거 갖고 시간 걸리면 안 돼요. 바로 넘겨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은 문제 13번 같은 거 이제 풀고 가야죠. 간단히 답 나오는 거니까. 이쪽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 14번도 이것도 주는 문제고, 문제 14 같은 거. 문제 15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이쪽에 있는데, 이제 뭐 비례로 이렇게 자기 부담만 비례로 배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풀고, 그래서 이렇게 5점짜리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시간 안 걸린 거, 한 2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풀고 빨리 넘겨야 돼요. 빨리 넘기고 16번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이번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좀 수월해요. 복분자 문제 평이한 문제거든요. 그냥 요렇게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7번 수입 안정보험 요것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 18번 같은 경우도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럼 빨리 넘겨야 돼요. 이거 나중에 풀어야 돼요. 18번 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넘기고 19번 가서 보고 매실 요것도 이거 풀어보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 집게 내는 것만 이게 그냥 요게 막 남고 이게 천매는 천매끼리 싹 합치고 남고는 남고끼리 더하기 빼기만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20번도 OD 문제도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거 뭐 맞았네 틀렸네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요거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일단은 1과목도 내가 꽈락만 면허게끔 빨리 내가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어야 돼요. 쉬운 것부터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2과목도 꽈락을 면허게 점수는 빨리 한 40점 정도 넘겨야 되니까 넘기고 내가 아는 거부터 빨리 풀 수 있는 거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쫙 오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시험도 이렇게 보면 6번, 7번, 8번에다가 멘탈 다 나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문제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요번에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6번, 7번 푼이라고 매달린 사람들은. 근데 그거 빨리 넘겨버리고 내가 아는 것 먼저 푼다고 풀었으면은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다 6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6번에다 7번에다 배치를 할지 2과목에다 배치를 해 놓을지 어디다 배치해 놓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시험이 이제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이제는 예전같이 뭐 이렇게 어느 파트만 조금 이렇게 공부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조각내학 공부는 안 되고 전 파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1차도 해야 되니까 1차 재배학 먼저 하고 2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로 이 2차 공부하는데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단계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그리고 이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론서만 봐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본 문제 있잖아요. 기본 문제, 간단한 문제. 요거 한 10번씩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을 외워가지고, 식 외워가지고 숫자 넣어서 풀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연스럽게 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요런 거 가지고 한 10번씩 풀어다 보면 식이 눈에 쭉 들어올 거예요. 풀로우나 하는 거. 그래서 딱 잡잖아요. 볼펜 잡으면,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 적가전종은 뭐 적가후 착가수 풀고, 뭐, 착가감소가실수 산출하고, 이렇게 쭈쭈쭈쭈쭈 그게 머릿속에서 손이 나와야 돼요. 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매실 푼다. 착과량 풀 때 착과량 풀고, 그 다음에, 수학량 산출하고 미보상 감소량 산출하고 PL 산출하고 보험금 산출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플로가 쫙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습득을 해야 돼요. 습득을.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갖다가 기본적인 10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 문제집 선택을 해가지고 한 10번씩 풀어라는 거예요. 10번.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한 10번씩 지겹더라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안 돼요. 2차는 땀 흘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귀찮더라도 손으로 안 풀고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나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100% 실수예요. 100%.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있잖아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 한 3일 전까지도 계속 한두 문제라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실수를 안 하거든,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3단계 이제 공부하는 게 모의고사를 보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 보는 연습. 여기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취사 선택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도 이 패턴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있고 덜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빨리 풀고 쉽게 빨리 풀고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잘된 문제집 한 권만 딱 선택을 해서 반복해서 풀어보면 돼요. 모의고사는 한 두세 군데치 풀어보세요. 두세 군데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 풀어보시는 게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시험을 출제를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손해사정사가 한 번 내고 손해평가사가 한 번 내고. 근데 금년에는 손해사정사가 낸 것 같아요, 금년. 그럼 내년에는 이제 손해평가사 쪽에서 내겠죠? 그럼 시험 패턴이 조금 달라요, 이쪽에. 이제 금년에 이제 냈으면 작년에 10회가 손해평가사들이 출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오판하는 게 뭐냐면, 손해사정사들이 출제를 하면은 오류도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손해평가사 작년에 출제했던 사람들이 또 출제할 걸로 조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올해 손해사정사들이 출제를 했거든요. 손해사정사들이 출제할 때 좀 특징이 있어요. 숫자 같은 거 좀 안 주고 문제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손해평가사들은 그래도 문제를 좀 깔끔하게 내요. 문제 낼 때게.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참 내가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객관적이야 하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다. 요 말은 내가 뭐 여기 공개적인 강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2차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묵묵히 땀 많이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험 합격하는 것은 강사가 잘해서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합격하는 거거든요. 강사가 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 1년 잡고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그만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는 거죠. 용어도 빨리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빨리 알려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의를 선택하는데 좋은 강사를 만나서 전달력이 좋고 잘 전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좋고 그런 강의를 선택하면 좋겠죠.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내가 뭐 이거 강의한 지는 제가 이제 6년 차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6년 차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오래전부터 뭐 전문으로 강의만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 조금 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 문제만큼 굉장히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번 문제들, 제 문제에 있는 거 다 응용 문제들, 이런 유형들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풀어봤으면 무난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쪽에 있는데, 문제만큼은 내가 어디다 내놔도 좀 자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문제집 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담아놨는데,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좀 싫어해요. 문제 많고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꼭 좋아하는 게 문제 조금 이렇게
한 3, 40문제, 그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요약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문제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그런 문제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좀 수험생들이 싫어해요. 좀 어렵다고 하고.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이 이제 10회 넘어가면부터는 조금 예측됐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 좀 어려워질 거라는 걸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10회, 11회. 내년에도 결코 시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조목조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 가면 갈수록 약간 이제 우리가 고시 종류 시험이 있잖아요. 고시 종류. 고시 종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시 이제 그 밑에 단계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 밑에 있는 뭐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나 막 그런 것들인데 그 단계보다는 훨씬 높아요. 이 시험이. 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조금 시험이 쉽지도 않은데 이거 자격증 딴다고 해서 뭐 돈도 얼마 벌지도 말고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따서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응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시험이 그렇게 어찌네 저찌네 해도 불평만 많도 한 만 명 정도씩 응시를 하거든요, 2차를. 그러면은 그만큼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제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대체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할 만한 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몇 번씩 보고 떨어지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데 좀 아까워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공부하면 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서 그러지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문제 수준이거든요. 이게 고난이도 뭐 자격증이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단계 밟아서 잘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재 선택을 좀 잘해라. 문제나 이런 거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좋은 강사를 좀 만나서 공부를 하셔라. 두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간간히 보면 시중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시중 모의고사하고 문제가 똑같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어떻게 그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문제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이제 그거거든요. 시험 이제 나이가 공부한 거 테스트 해보고 시험 연습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데 그 연습 문제에서 그대로 나와버렸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조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 주저리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좀 제가 이제 조금 저기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쭉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해서 뭐 제 강의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더 좋은 강의 있으면 거기 가서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저는 카페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손해평가사 단기학별 손담방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와서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나중에 하면 이제 또 1과목, 2과목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